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 초롱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중에서 2주택 1+1을 공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녁에 제가 블로그를 썼었는데요. 그걸 오늘 유튜브로 한번 만들어 보는 중입니다. 사실 오늘 오후에 상가 플러스 101A를 거제 2구역에서 분양받으신 사장님이 초롱부동산에 다녀가셨거든요. 그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래,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이렇게 2주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블로그를 써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재개발 지역에서는 1세대나 한 사람이 아무리 여러 개의 집이나 땅을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은 사실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실제 땅은 없이 뚜껑처럼 그냥 몇백만 원짜리 집만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점포주택처럼 10억짜리 이상의 집을 가지신 분도 계신데, 그렇게 두 경우에 종전자산 감정평가액보다 분양주택이 두 개의 분양가보다 더 크거나, 아니면 주거전용 면적으로 쓰는 게 두 개 합한 연면적보다 더 크다고 하면 두 개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거든요. 10억짜리 건물에 만약에 114타입과 59타입을 두 개를 받으려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금액이 더 크든지 아니면 이렇게 감정평가액이 한 2억 5천 정도인 경우, 만약에 2층 주택이라고 하면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일 경우 8사랑 5구는 두 개 더하면 143이니까 이 정도는 분양이 받아지겠죠. 근데 주거전용 면적을 더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받게 된 조합원 입주권 2주택은 입주권 상태일 때는 반드시 2주택을 함께 매매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팔게 되면 양도차익 발생한 거에 대해서 서로 안분해서 1주택은 과세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60제곱미터 이하는 입주하고 나서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3년간은 반드시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까다로운 점이 많죠.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이렇게 2주택 공급에 대해서 그럼 이런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길래 이렇게 적용을 할까요? 바로 도전법 76조 1항 7호 다목에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걸 근거로 각 조합들이 적용을 하지만 이렇게 6호 그 법 조문을 그대로 살펴보면 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의 경우에 항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되어 있죠.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주택 공급을 지나가 버렸어요. 법 조문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다 따라 읽으려고 하니까 힘이 드네요.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 2 제1항 1호 여기에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제외를 적용을 하지 않는다 돼 있죠. 그리고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그리고 74조 1항 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 범위의 면적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상속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 글이 또 나오는데 잔금일이나 준공일 이런 거 아니거든요. 도정법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도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2주택 공급은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사실은 재개발 지역에서 전부 2주택을 공급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 분양 개수를 늘려서 당연히 비례율이나 사업성을 올리고 싶은 지역은 조합 차원에서 2주택 공급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합원들이 막 요구를 하겠죠. 이렇게 하나만 준다고 하면. 그리고 2주택 공급을 하기는 해도 한 개는 일반 분양가로 주는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확장비 무상이나 시스템 에어컨 등은, 그리고 또 가전 이런 거는 하나만 주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두 개 다 주는 곳도 있죠. 그러니까 뭐 구역마다는 다릅니다. 이런 게 전부. 그리고 그동안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1 2주택 공급은 바로 2주택자 보유자로 간주됐기 때문에 대출이 막혀서 중도금을 현금으로 잔압을 해야 될 경우도 많았었어요. 그래도 그동안 초롱부동산에 있는 거제 2구역도 작년 연말까지는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비조정으로 풀렸기 때문에 주택수가 전혀 상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2주택을 가지신 분들의 이만저만 아니던 고민이 다 해결이 된 거죠. 이주비도 다 승계되고 중도금도 뭐 두 건에 5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다 진행될 수 있고요. 그래서 혜택이 참 많이 다릅니다.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은. 그리고 3년 이내 매도를 못하는 기간의 기준,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아파트 사용승인일이나 잔금일 등이 아니에요. 법 조문에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법 조문은 조문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단지일수록 이전 고시일이 당연히 많이 늦어지겠죠. 한꺼번에 등기 신청을 하기 때문에 입주하고 나서도 짧게는 몇 달, 길게는 정말 1년 이상 걸리는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1년 걸리면 뭐 4년간 보유해야 될 수도 있다, 그죠? 이렇게 재개발조합은 입주권에 2주택 공급받는 경우와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짚어봤는데요. 감정평가액으로 그러면 2주택을 공급받는 것하고 주거전용 연면적 크기로 재개발조합은 입주권 2주택을 공급받는 것 중에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떤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선호도는 주거전용 연면적 크기로 받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왜냐하면 투입되는 자금이 몸집이 가벼우니까요. 그러니까 처음 주택을 매수하실 때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으셔가지고 한 번쯤은 연면적을 체크해 보시고요. 주거용 연면적입니다. 그리고 매수를 하셔서 이렇게 1+1 해당이 되면 신청하시면 선택폭이 좀 넓겠죠. 그러니까 주거전용 면적만 정말 합산됩니다. 꼭 단디 잘 기억하시고요. 이왕 이렇게 주택을 사실 거라면 단층주택보다는 당연히 2층주택이 훨씬 유리하겠죠. 1+1 감정평가액 분양가 두 개 합한 거, 연면적 합한 거.